안녕하세요. 별이 내리는 곳 남양주 별내 PM지기 김명희입니다. 제가 여러분과 처음으로 마주 앉아서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얻었는데요. PM을 만난 후에 꼭 기억하고 싶은 날들이 있습니다. 처음 만난 3월 7일, 그리고 첫 아보를 가입시킨 4월 7일, 그리고 아보 10명이 된 9월 14일, 그날들과 더불어 10월 8일 오늘도 아주 의미 있는 날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처음으로 PM 미팅의 호스트가 되어 리더의 길로 한 걸음 떼는 날이기 때문이죠. 이 의미 있는 자리에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귀한 아침 시간이 낭비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보겠습니다. 저는 오늘 이 화면에 띄어진 것 같이 Y라는 세 개의 Y에 대해서 여러분과 이야기를 나눠보고 싶습니다. 그 주제는요, 50대에 시작하는 PM이라는 주제예요. 아마 이 자리에는 뭐 30대, 60대 다양한 연령대가 있을 겁니다만 여기서 50은 물리적인 나이가 아니라 인생의 이브라는 어떤 상징적인 나이로 받아들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Y는 크게 세 가지예요. 제목을 좀 띄워드렸으면 좋았을 텐데 첫 번째는 왜 50에 투잡을 생각해야 할까? 두 번째는 왜 투잡이 꼭 네트워크 마케팅이어야 할까? 그리고 세 번째, 왜 네트워크 마케팅 회사 중 꼭 PM이어야 할까입니다. 그러면 첫 번째 주제로 들어가 볼게요. 첫 번째 주제는 왜 50대 투잡인가 하는 주제입니다. 사실 50대는 누구나 은퇴를 시작할 나이입니다. 저도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아이 둘 고등학교 졸업시키면 일 그만두고 등산하고 주민센터 다니면서 이것저것 배우는 게 꿈이었습니다. 하지만 몇 년 사이에 100세 시대의 비극이라는 말이 확 실감되면서 준비되지 않은 노후는 대재앙이 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한 강의에서 노년에 대한 정의를 들은 적이 있는데요. 여러분은 노년을 몇 세부터라고 생각하세요? 우리나라는 65세를 노인으로 규정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연금 수령 등 여러 가지 혜택을 주고 있는데요. 제가 어떤 강의를 들었는데 그 강의를 하시는 분이 노년기란 죽는 나이에서 15년을 뺀 나이여야 한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노인으로 사는 건 15년이면 충분하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100세 시대니까 100세에서 15년을 빼면 75세부터가 노년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지금처럼 65세부터 노인처럼 산다면 최소 30년에서 40년까지 노인으로 살아야 하죠. 그 노인이 행복한 노후가 아니라 우리가 흔히 사고라고 불리는 병고, 빈고, 고독고 느끼면서요. 그런 노후를 맞기 싫으면 우리는 75세까지 노인으로 살면 안 됩니다. 즉, 75세까지 경제 활동을 하면서 인간다운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또 75세까지 일하라고 하면 너무 막막하고 무리라고 생각이 되잖아요. 저도 75세까지 일한다는 생각은 최근에 들어서 했지, 절대 해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하지만 그게 현실적으로 가능합니다. 제가 좋아하는 그 강연자 중에서 김미경 강사가 있는데요. 그 김미경 강사가 늘 하는 말이 있어요. 오늘날 60대가 60살 나이로 사는 게 제일 불쌍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30년 전에 60살 된 어머니하고 오늘날의 60살은 완전히 다른 나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현재 나이에서 17년을 빼고 살아야 우리 부모님 세대와 같은 나이로 사는 거라고요. 그래서 지금 띄워놓은 자료를 보면 우리나라 중위 연령이라는 그래프가 있어요. 이거는 통계청 자료인데요. 그 중위 나이는 100명을 일렬로 세워놨을 때 50번째가 되는 사람의 나이, 즉 우리나라의 중간 나이를 말하는데요. 이 중간 나이가 엄청난 속도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지금 1960년대는 가운데 나이가 19세예요. 정말 믿어지지 않는데 이거는 우리나라 평균 나이가 40살이라 가운데 나이가 19살이 아니라 그 인구 비율이 앞에 있는 인구가 그만큼 많다는 것도
반영이 돼 있기 때문에 이렇게 설정이 돼 있고요. 저희가 보고자 하는 건 1990년대예요. 1990년대는 27세가 중인 나이였어요. 그리고 27세가 넘어가면 저희는 아저씨라고 부르고 노처녀라고 부르고 이러면서 거의 인간의 중년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런데 22년, 지금 22년 자료가 44세라고 나와 있는데 실제로 23년만 해도 46세로 지금 기록이 돼 있어요. 그렇다면은 지금 2024년하고 1990년의 간극 약 30년을 빼면 우리는 17살이라는 나이 차이가 나옵니다. 그 말은 즉 현재 우리의 나이가 과거로 비교해 봤을 때는 17년을 젊게 살아도 된다는 얘기거든요. 저는 지금 54살이니까 빼기를 해보면 37살입니다. 그래서 지금 충분히 제2의 직업을 선택할 수 있고, 그리고 75세까지 살아도, 과거의 60살 은퇴랑 똑같은 나이가 되죠. 그래서 저는 제가 하고 싶던 여러 가지 주민센터의 배움을 조금 미루고 조금 더 경제활동을 해서 뭐 남편 또 자녀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국가에 짐이 되지 않는 그런 노후를 살기로 결심하고 50대 투잡을 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투잡을 하기에 어떤 일이 적당할까요? 그게 바로 두 번째 주제입니다. 두 번째 주제는 바로 네트워크, Y 네트워크입니다. 왜 네트워크를 두 번째 직업으로 삼았을까요? 저는 지금 초중고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지금 20년이 넘었고요. 잘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아이들을 가르치는 일이 문제가 생깁니다. 가장 큰 문제, 혹시 뭔지 짐작하십니까? 아이들이 없어요. 아이들이 음, 없습니다. 지금 작년에 인근 초등학교에 입학한 친구들이 뭐 심지어는 한 학년에 한 반, 1학년이 한 반인 학교도 꽤 있습니다. 이 남양주 인근에는 그 아이들이 점점 줄고 있고요. 저는 그래도 중고등학교가 아이들이 많기 때문에 초등학교 저학년은 그렇게 타격을 입지 않는데요. 실제적으로 저학년 중심으로 하는 선생님들은 월수금은 알바를 하고 계시는 분도 되게 많아요. 그치만 그 아이들이 안 크는 게 아니고 계속 커 가다 보면 고학년이 될 테고 중학생이 될 테고 고등학생이 될 텐데 나중에 이제 군인도 물론 모자라겠지만 저희처럼 아이들을 가르치는 학원은 미래를 담보할 수 없습니다. 아이들을 가르치는 일의 가장 큰 문제가 아이들이 없다는 것도 문제지만 이제 나이가 서서히 들어감에 따라 그 아이들과 공감을 할 수 있는 역량도 많이 떨어져요. 마냥 아이들이 이쁘게 느껴지거나 아니면 요즘 애들 정말 이해 안 돼. 라고 하면서 정말 소통이 안 되는 경우도 많고요. 또 아이들은 50, 60 넘어가는 선생님을 더 이상 선생님으로 보지 않고 이제 할머니로 인식을 하게 돼요. 그래서 선생님의 권위가 많이 떨어지게 됩니다. 무엇보다 체력이 딸려서 아이들에게 질 좋은 교육을 할 수 없다는 것도 문제가 되죠. 이렇게 학원을 하는 저의 입장에서 학원을 하는 일은 오랫동안 지속할 수는 없어요. 저는 최대 60살까지, 즉 5년 후까지를 보고 있습니다. 자, 반면 우리 노인들은 어떤가요? 이제 지하철에 가면 뭐 이게 노인 경로 우대석이 세 자리인데 앞으로 한 20년 되면 경로 우대석이 지하철의 한 80%를 차지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이게 현실이 되었습니다. 노인들이 무궁무진하게 늘고 그들이 우리나라에서 가장 잘 소비를 할 수 있는 연령임을 감안해 본다면 미래 사업은 답이 나오죠. 바로 실버, 그리고 그들이 관심을 갖는 웰니스입니다. 그래서 저는 타겟을 아이들에서 노인으로 바꿨습니다. 물론 젊은 사람도 웰니스에 관심이 있지만 제가 나이 들어감에 따라 저와 함께 할 수 있는 실버, 그리고 제가 관심 있는 건강이 다음 직업의 타겟이 됩니다.
자, 대상은 정해졌고, 이제 일의 방법을 고민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 일은 어떤 식으로 해야 될까? 네, 네트워크입니다. 네트워크입니다. 사실 저는 그 20대에 공무원 일을 했었거든요. 그 일자리를 저는 3년 만에 바로 그만뒀어요. 남편이 굉장히 멀리서 그 주말부부를 해야 된다는 그런 것도 있었지만 제가 그 일은 만족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3년 만에 그 8급 공무원으로서 사표를 던지고 일을 그만뒀는데요. 한참 후에 한 40대에 알았어요. 그게 얼마나 무모한 짓이었는지. 그렇지만 저는 그 일을 그만두고 이제 다른 내가 진짜 하고 싶은 꿈을 찾아서 일을 시작했는데 그게 바로 제가 어릴 때부터 가지고 있던 선생님이라는 꿈이었어요. 저는 대학, 그 학교를 국어교육을 전공을 했지만 실제 대학 때 공부를 많이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다교 매니저님도 알다시피 네, 그 학교 방송국 이런 활동을 하면서 학점 관리도 안 했고 공부도 안 했고 그래서 졸업 후에 이제 겨우 공무원 시험을 준비했던 케이스라 학교 교직으로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그렇지만 여전히 그 꿈은 있었기 때문에 학원으로 가면서 이제 일을 배우기 시작했고요. 조금씩 보습학원에서 일을 하다가 이제 나중에 아이를 낳고 한 5년간은 경력 단절 상태로 있었거든요. 그리고 경력 단절 이후에 이제 독서논술을 공부하게 됐고요. 그리고 그 아이가 큰애가 한 5살 때부터 7살 때부터죠. 이렇게 조그마한 보습학원을 차려서 정말 치열하게 일을 했습니다. 치열하게 해서 제가 기억하기로는 어, 원래 서울 중계동에 살다가 용인 수지에 가서 학원을 오픈했는데, 한 달 만에 30명의 인원을 모집을 해서 모델 교실이 됐던 네, 그런 경험이 있거든요. 근데 그만큼 치열하게 일하다 보니까 제 몸 관리를 못해서 제가 굉장히 원래는 퉁퉁한 체질이었는데 몸무게가 엄청나게 빠지더라고요. 그리고 심하게 아팠어요. 그 폐렴 증상 때문에 아파서 그 입원을 한 일이 있었습니다. 하필 시험 기간에 입원을 해서 2주간 수업을 못 했거든요. 그리고 퇴원을 한 후에 뭐 아이들한테 너무 미안한 마음에 그 다음 한 달 수업을 무료로 해줬던 기억이 납니다. 물론 그 달 수입은 꽝이었죠. 그때 엄청 많이 슬펐습니다. 아무리 능력이 뛰어난 사람이라도 직접 노동을 하지 않으면 수입이 제로라는 사실이 너무 가슴 아팠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20년이 된 나름 베테랑의 강사지만 제 경력이 저절로 수익을 내주지는 않았습니다. 즉, 저는 노동한 시간만큼 페이를 받는 시간 노동자인 거죠. 그래서 이제 더 이상은 그런 일은 할 수가 없었고 하기 싫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네트워크를 알게 된 거는 한 10년, 15년 전인데요. 아이러니하게도 지금 제가 이 일을 하는 것을 가장 적극적으로 반대하시는 우리 막내 형님께서 이 네트워크에 대한 저에게 말씀을 해주셨고 설득을 해주셨었어요. 그때 다른 거 다 기억 안 나고 단 한마디가 기억났습니다. 일을 하지 않아도 돈이 생기는 구조를 만들어야 된다라는 말씀하셨어요. 엄청 공감을 했습니다. 엄청 공감을 했지만 그 당시에 저는 젊었고 그리고 그 당시에 저는 네트워크라는 것에 대한 편견을 깨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편견을 깼다 하더라도 그게 내일이라고는 0%도 생각을 안 했던 것 같아요. 그거는 일자리가 없는 전문적이지 않은 사람들, 할 일 없는 사람들이 하는 그런 일이라고 생각을 했던 게,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10년이 훨씬 지나고 이제 새로운 투잡을 막 고민하던 시점에서 네트워크는 전혀 다른 의미로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음, 주변에서 선생님들, 특히 제가 보면 투잡을 고민하는 사람은 절대 그냥 가정주부들이 아니에요. 다 어떤 일을 하고 있는, 나름대로 성취를 하고 있는 사람들인 것 같아요. 오히려 가정주부들은 그냥 조금 더 아끼고, 뭐,
한 시간당 얼마를 버는 알바를 해서 자기의 보탬이 되고자 하지 주도적으로 경제활동을 하려는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나름 돈을 벌고 있는 사람들은 그, 그 경제활동이 주는 그런 자기에 대한 어떤 정체성이나 이런 것들을 알기 때문에 일을 놓고 싶지 않아요.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하는 일이 뭐겠습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준비를 하는 게 바로 여러분들도 아마 가지고 있을 텐데 사회복지사? 아마 주변에 열에 여덟은 사회복지사 자격증 가지고 있어요. 이제 그거를 가지고 뭐 장애아동을 케어한다던가 아니면 노인 그 도우미를 한다던가 이런 식의 노후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고민을 해봐도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제가 제 살림도 정말 못하고 제 아이 키우는 것도 너무너무 힘든 사람이기 때문에 남을 직접적으로 케어를 하고 관리를 하는 일, 그리고 게다가 또한 제 노동 1시간에 최저임금을 받으면서 일하고 싶은 생각은 없었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이제 파이프라인이라는 걸 구축하고 싶었어요. 그 파이프라인도 방법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주변에서는 그런 말을 많이 하거든요. 너가 20년의 경력이 있고 그 아이들을 가르친 노하우가 있지 않냐. 그리고 요즘에 독해력, 문해력 엄청나게 많이 문제가 되니 그걸 컨텐츠로 만들어서 유튜브를 찍든 아니면 뭐 책을 뭐 쓰던 너의 전문적인 능력을 베이스로 파이프라인을 구축하는 게 훨씬 전망이 있다. 그리고 남보기에도 좋다라는 말을 많이 들었어요. 그런데 그거는 제가 20년을 일해본 결과 그 길로 돈을 수익을 창출하는 거는 음, 정말 힘들다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 힘들다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너무너무 날고 기는 그런 사람들이 많고요. 사실 유튜브만으로 수익을 창출하는 거 쉽지 않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저는 좀 더 직접적으로 파이프라인을 통해서 수입이 들어오는 그런 구조를 찾게 됐습니다. 그게 바로 네트워크 마케팅이었어요. 늘 생각한 거는 부는 지금까지는 성실과 노력, 능력이라고 생각했지만 지금 생각하는 분은 시스템이라는 거를 이제는 좀 알 것 같거든요. 그래서 시스템을 구축하는 그 파이프라인을 만들고 싶었습니다. 제가 사실은 굉장히 많은 추천 도서를 받고 비타민, 미네랄, 내 몸을 살린다 뭐 이런 책들, 그다음에 뭐 환자혁명, 이기는 몸 이런 책들을 많이 접했는데 저를 가장 감동시키는 책은 바로 파이프라인의 우화예요. 이 책은 유튜브를 통해서 우연하게 그 강의 하시는 분이 소개를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딱 들었는데 정말 너무나 확 와닿았습니다. 그 여기 나오는 브루노의 대사, 그 브루노의 대사 한마디 한마디가 바로 저의 대사와 똑같았어요. 그리고 이제 그 저에게 우리 PM을 소개해준 우리 다교 매니저나 아니면 상위 리더님들이 하시는 말씀이 파블로였던 거죠. 그래서 그것이 딱 접목이 되면서, 아, 바로 이게 그 파이프라인이구나,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책을 한 10권 정도 샀나 봐요. 10권 정도 사서 그 친구들, 지인들한테 그 샘플 주고 또 아보 가입했을 때 한 권씩 줬어요. 읽어보라고. 네, 결과는 아무도 안 읽고 아무도 관심이 없었는데 이게 언젠가는 때가 있으리라고 생각을 하고 네, 저는 뭐 이 책으로 나중에 스터디를 하게 되면 같이 이야기를 나눠보고 싶은 그런 책이었고 그래서 그 물통 대신 파이프라인을 구축하는 일을 시작을 했고요. 지금은 아마 100걸음 중 한 걸음, 두 걸음 정도는 내디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저에게도 아보가 10명, 15명 이렇게 생겼거든요. 그래서 아직은 미약하지만 계속 이 일을 해나갈 건데요. 음, 그 일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큰 도구가 바로 회사 아닙니까? 그래서 이 네트워크 사업에서의 승패는 회사에 달려 있습니다. 왜 회사인가는 저보다는 여러분이 훨씬 잘
아실 것 같아요. 자, 세 번째 주제, 왜 PM인가로 넘어가겠습니다. 제목에 네트워크 사업 승패는 회사에 달렸다라고 했는데요. 제가 이게 승패가 운동 경기의 승패를 흔히 쓰고 성공과 실패는 성패를 쓰기도 하거든요. 승패, 성패 둘 다 가능한 단어입니다. 그래서 네트워크 사업의 승패는 회사에 달렸다. 그 회사 이제 우리가 가장 많이 아는 아메이, 그 다음에 허벌라이프, 그리고 뉴스킨, 애터미. 저는 이 제품에 전부 다 회원가입이 돼 있었어요. 음, 아메이는 뭐, 그냥 누구한테 가입했는지도 모르지만 주기적으로 가입을 했던 것 같습니다. 주기적으로 가입했는데, 제품은 세제 정도 쓰다가, 아, 좀 비싸서 안 쓴 그 정도 아메이. 허벌라이프는 제가 몸이 정말 아팠을 때, 정말 아팠을 때, 그때 이제 허벌라이프를 알게 되고, 그때 제가 좀 싸게 먹고 싶다 그래서 220만 원치를 한꺼번에 샀던 기억이 있습니다. 아마 그때도 제가 사업자라는 이름이 됐던 것 같아요. 잘은 모르지만. 그리고 애터미는 지금 생각하니까 우리 그 미용실의 그 뭐지 사장님이 정말 너무 대단하신 것 같은 게 애터미 먹어봐요. 회원가입하면 돼. 그래서 저가 그냥 회원가입을 훅 했던 기억이 나거든요. 너무 쉽게 사업을 하셨다고 지금 생각을 하니까 생각이 드네요. 자, 그 네트워크 제품들은 저에게는 그냥 하나의 제품, 수만 가지 제품 중에 하나였을 뿐이지만 이 PM은 전혀 다른 의미로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이 PM이 왜 좋은가를 일일이 설명하기에는 시간이 엄청 모자란 거 아시죠? 사실은 시간이 모자란 것보다 제가 이 PM을 담을 그릇은 아직 안 됩니다. 그래서 그냥 여러분도 더 잘 아시겠지만 가장 제가 감동했던 그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PM은 PMI라고 자 이제 네, PM 인터내셔널 코리아라는 그 영어의 약자고요. 프리미엄의 P자와 마지막 글자 M의 약자입니다. 그래서 PM은 그 이름 자체가 프리미엄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름 자체에 그 프리미엄이 담고 있으니까 우리는 그냥 그거를 믿기만 하면 되는 이름이죠. 그리고 PM 회사는 독일입니다. 그 독일이라는 나라는 너무나 그 아이러니한 나라예요. 세계 제1, 2차 대전을 일으켰고 수많은 화학 무기로 사람들을 살상한 그런 나라이기도 하지만 그로 인해 과학과 엄청난 화학 기술이 발달해서 세계적인 제품을 만들고 있는 나라이기도 하고요. 또 일본과 달리 자신의 잘못을 무릎 꿇고 사죄하면서 새로운 출발을 했던 그런 나라이기도 하죠. 그래서 독일은 그 자체로 브랜드가 확실한 나라이고요. 이 독일에서 만든 30년 된 나라입니다. 제가 제 일을 하는 데 있어 그 뭐 20년이 돼서 이제 베테랑이라고 했는데 이 회사는 30년이 됐으니까 30년 동안 이 파워 칵테일을 만들었다고 생각을 하니까 정말 새로운 감동이 밀려왔습니다. 어쩌면 30년 동안 이것을 계속 만들었을까? 정말 장인이죠. 장인의 기업에서 이걸 만들었는데 독일에 있는 아무 기업에서나 이거를 만든 건 아니잖아요. 독일 정부가 리스트라고 하는 그 과학 연구 단체와 협업을 해서 만들었다고 하니 더 신뢰가 갑니다. 이 제품이 우리나라에 온 지 5년, 올해로서 6년이 된다고 하는데요. 이렇게 발빠르게 성장할 수 있었다는 건 특허 79개가 큰 역할을 했다고 봅니다. 제가 NTC는 참 이해가 잘 안 되기는 했는데, 한마디로 말하면 아주 아주 작은 나노 단위로 쪼개서 우리 세포 곳곳으로 바로 전달해주는 그런 기술이라고 알고 있어요. 특히 마이크로 솔브 기술 같은 경우는 물과 전혀 섞이지 않는 기름 분자를 엄청 작은 단위로 쪼개서 마치 탁구공 속에 콩을 집어넣듯이 큰 분자 속에 작은 분자를 넣어서 녹여내는 기술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제품이 우리 몸속에 바로 통과하게 되는 거죠. 그 제품 중에서 가장 그 인상적인 건 바로 클린 리스트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세계 그 유수한 인증기관 중에 무디스, 그 무디스로부터 AAA 평가를 받은 그 기업이라는 거 하나만으로도 이 PM이 얼마나 우수한 기업인지를 이제 알 수 있습니다. 저는 처음에 자꾸만 회사 제품 보상이라고 얘기를 해서 왜 회사가 중요하지? 정말 사실 최근까지도 회사 얘기를 별로 해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회사가 왜 중요한지를 이제는 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다이슨하고 차이스는 확실히 다르잖아요. 다이슨의 제품은 좀 비싸도 사잖아요. 그러니까 이 회사가 정말 중요하다는 거를 알게 되었습니다. 이제 마지막 페이지에 캡처된 걸 좀 볼게요. 피움의 인증이 쭉 나와 있습니다. 제일 대표적인 거는 아무래도 TUV라고 하는 인증인데요. 이 TUV 뭐 독일에서 있는 엄청 최고 수준의 검사 기관이라고 하는데 뭐 저는 다른 건 잘 모르겠어요. 다만 벤츠, BMW 이런 회사들이 TUV 인증을 받았고 이런 인증들은 PM의 제품력을 반영해주는 뭐 십관왕 우리가 흔히 말하는 십관왕 이런 의미의 제품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 제품으로 만든 3종 세트 아침에 파워 카페인로 채워주고, 그 다음에 액티바이즈로 에너지를 더 곱해주고, 밤에 리스토레이트로 비워주고, 이 3종으로 우리의 건강을 완전하게 책임질 수 있는 그런 제품이 바로 PM 제품이고 PM 회사입니다. 그리하여 저는 제2의 인생 투잡으로 PM을 선택했고 앞으로 여러 리더님들과 함께 쭉 가려고 합니다. 이상 오늘의 네, 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